키워드란 결국에 행거라는 큰 키워드보다 조그마한 키워드로 들어와서 그나마 내가 판매가 될 확률을 높이자. 그게 이제 그 키워드 공부의 목적이에요. 안녕하세요, 무무캣입니다. 오늘은 투트랙님이랑 약속했던 대로 키워드 강의를 한번 아예 모르시는 수강생분이랑 강의를 해보려고 지금 이게 왔고요. 간단하게 저희 키워드 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유료로 강의하던 교환이에요. 키워드에만 집중할 거니까 어떤 제 주관적인 좀 서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바로 키워드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 제 서론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만 조금 한번 가져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네이버 쇼핑에 상품을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에 휴지를 쳤을 때 이제 휴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그 휴지를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가 제일 이제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외에서 수입해서 파는 무역업자가 있을 거예요. 해외에서 수입해서 파는 무역업자는 병행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이키 신발이라고 해볼게요. 나이키 신발이라고 했을 때 나이키 신발을 이제 해외 직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신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보지는 않았는데 친구들이 많이 주문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해외 브랜드 제품들 직구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제품을 대신 사주는 구매 대행 셀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대신해주는 사람, 하지만 네이버 쇼핑에 상품 올라 있겠죠. 그리고 물건을 이제 수입해서 파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고 일단은 제일 기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뭐 이것저것 말할 건 많은데 일단은 그 정도만 알고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키워드 작업 왜 중요한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당장 내가 오늘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어요. 그러고 내가 오늘 마침 이제 뭐 누가 행거 물건을 팔라고 이렇게 물건을 쓱 줬어요. 자, 그럼 행거 제목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행거 제목이라면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만든 상품명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품명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품의 특징을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보통 특징을 잡는다든지 뭐 소재를 잡는다든지 이런 걸 해요. 근데 그게 막연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떤 행거 하면 되지 않을까 이지만 쇼핑 인터넷에서 이제 키워드는 되게 중요해요. 어떤 소재나 특징 그런 키워드들이 결국 다 그만한 그 시장의 크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국에서 예쁜 행거를 원하는 사람 10,000명인 거야. 근데 사실 귀여운 행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쁜 걸 원할 수도 있고, 그쵸, 귀여운 걸 원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가면 스텐 소재, 뭐 나무 소재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모든 그 각각의 니즈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어느 정도 분석은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왜냐면 나무 행거를 원하는 사람이 10,000명인데 스텐 행거를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야. 그럼 당연히 나무 행거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작업이 중요한 거고요. 내가 그럼 이제 행거를 딱 봤을 때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면은 보통 이렇게 답을 하죠. 일단은 메인 키워드니까 제목 상품명 행거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네이버 쇼핑에 행거를 올렸을 때 과연 몇 번째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잘 보시면은 내가 네이버 쇼핑에 행거를 올렸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20페이지 11번째, 847번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행거를 업로드했어요. 네. 그럼 내 상품이 20페이지 11번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쇼핑할 때 20페이지까지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한 5페이지까지는 보통 5페이지까지 하고 말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디 마케팅 업체랑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90%가 1페이지에서 구매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네이버 자체에서 20페이지에서 구매가 일어났다? 의심부터 하는 거죠. 의심을 할 정도로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거라는 상품을 행거라는 키워드로 팔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걸 대형 키워드라고 해요. 내가 딱 상품을 업로드했을 때 20페이지에 나와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행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행거가 아니라 차라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색하면은 그나마 좀 페이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이제 키워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란 결국에 행거라는 큰 키워드보다 조그마한 키워드로 들어와서 그나마 내가 판매가 될 확률을 높이자. 그게 이제 그 키워드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대형 키워드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세요? 대형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이제 뭐 너무 많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시장이 큰 거지만 또 경쟁이 센 거니까. 그래서 키워드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행거를 판다 했을 때 행거의 잠재 고객이 10,000명이라고 할게요. 근데 어차피 나는 행거라는 거로 상품을 올려도 20페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10,000명이 한 명도 나한테 아는 확률이 높죠. 그 전 페이지에서 네네네. 끝날 확률이 근데 만약에 이제 나무 행거라고 해볼게요. 나무 행거는 그냥 기존 행거 시장만큼 시장이 크진 않아요. 1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나무 행거라는 키워드들은 디테일하다 보니까 20페이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페이지가 좀 높이 올라가요. 결국 본질은 판매긴 해요. 네. 판매가 돼야지 1페이지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게 나무 행거가 만약에 3페이지에 나와요. 네. 3페이지에 나온다. 그럼 나는 100명이 시장이 있는 3페이지에 노출되는 나무 행거를 팔아야 되냐? 20페이지 10,000명의 큰 고객이 있지만 20페이지에 있는 행거를 팔아야 되냐 했을 때 나무 행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한 명이라도 팔려야 되는 확률이 높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 싸움이에요. 키워드가 완전 수치 싸움이고 확률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이제 알아듣고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100명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팔자. 물론 베스트는 행거라고 그 10,000명의 시장에서 내가 다 때려 부수고 1페이지 가서 엄청 많이 파는 게 베스트겠죠. 그치. 근데 난 초보자잖아. 처음부터 20페이지 있는 거를 올릴 능력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내가 셀러 생활 하다 보면은 20페이지, 1페이지 올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난 초보자고 네. 아직 모르니까 광고도 잘 모르고 그러면 최대한 확률을 높이자. 그래서 키워드의 목적은 다시 정리하면은 내 상품을 업로드한 그 순간 최대한 상위 노출이 돼 있어야 된다. 최대한 확률을 높이자. 그게 이제 키워드 작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3등으로 살아남기예요. 자, 3등으로 살아남기 이제 3등은 그럼 어디까지 알까? 한번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진짜 정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제품을 팔아라. 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사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죠. 뭐 예로 이번에 마스크 같은 것도 결국 수요가 엄청 많았으니까 네. 많이 팔렸던 거잖아요. 그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급은 뭘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급 잘 보면은 이제 상품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건 수.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휴지로 한번 꾸준히 가보면은 휴지를 팔고 있는 휴지의 개수가 10,000개예요. 그럼 그 10,000명이 다 판매자란 말이에요. 네. 그 10,000명이 그 판매자니까 내 경쟁자가 10,000명인 거예요. 그죠. 휴지를 팔고 있는 판매자가 10,000명이니까. 판매자가 10,000명이다. 그래서 그 품목수가 곧 내 경쟁자고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온라인 수요는 뭘까요? 사는 사람들. 그죠. 그럼 그거를 조금 더 넘어가면은 그 휴지를 사고 싶어서 검색하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를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검색 수를 알 수 있어요. 검색 수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이번 달에 휴지를 사고 싶다고 한 사람이 10,000명이나 있어. 그럼 자, 10,000명의 판매자가 있고 10,000명의 고객이 있어요. 잠재 네. 고객이.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수치화해서 비율로 나눈 게 경쟁 강도예요. 경쟁. 그러니까 10,000명 있고 10,000명 있으면 그걸 나눠서 1이라고 표현을 네. 해요. 그럼 경쟁 강도가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품목수 대비 검색수가 더 많으니까 좋은 상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공급이 하나고 수요가 많이면은 좋은 거네.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세상에. 왜냐면 공급이 하나일 수 없거든요. 유통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제품을 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급은 품목, 수요는 검색. 그럼 당연하게 논리대로 가볼게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품목보다 검색이 많아. 그럼 그 키워드가 괜찮은 상품이겠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황금 키워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즉 경쟁 강도가 낮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오히려 추천해 드리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경쟁 강도가 낮아야 내 제품 고객 노출이 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키워드의 목적이 뭐냐? 결국 20페이지에 있는 거 팔기보다 3페이지 있는 거 팔자. 간단하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표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거든요. 경쟁 강도랑 그 페이지랑 좀 어느 정도 같이 가요. 경쟁이 낮을수록 내가 상품을 딱 올렸을 때 페이지가 막 올라가요. 경쟁이 낮을수록.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다. 키워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나는 아직 초보셀러니까 네. 엄청 큰 시장에서 파느니 차라리 조그마한 시장에서 3페이지 정도 노출되면서 그런 시장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키워드의 목적인 거고, 그럼 그 키워드를 어떻게 이제 분석할까 했을 때 해당 키워드의 품목수와 검색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급보다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휴지가 10,000개면 상품수 공급이 10,000개인 거고, 네. 그러니까 검색한 사람이 10,000명이면은 수요가 10,000명인 거고. 그래서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게 더 좋으니까 품목수보다 검색수가 많은 게 좋다.
물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겠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품목수가 만약에 막 10만 개예요. 근데 품목수가 검색 수가 100만 개인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네. 경쟁 비율로 보면은 좋죠. 네. 왜냐하면 검색 수가 수요가 많으니까. 네. 근데 나는 초보셀러잖아요. 그 10만 명 중에 나보다 잘하는 애가 아무리 못해도 한 9만 9천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 자체가 좀 낮은 것도 필요해요. 품목수와 검색수, 경쟁 강도에 대해서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변수가 있지만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상위 노출. 상위 이 노출. 목적이니까. 큰 시장에서 이제 내가 애매하게 사느니 차라리 이런 것 같아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나아요. 지금 나는. 왜냐면 경험을 쌓아서 레벨업 하는 거니까. 난 초보셀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키워드의 좀 간단한 정리인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이제 좀 궁금하신 것들이나 뭐 그런 거 있었을까요? 보통 저희는 네이버를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상품을 보다 보면은 외국에서는 구글을 더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맞아요, 네이버를 맞아요. 많이 쓰고 하는데 맞아요. 저희 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이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럼 구글을 쓰는 것보다 보통적으로 네이버를 쓰는 게 저희한테는 유리한. 그쵸. 그게 무조건 맞는 거죠. 이제 그 말에서 이제 확장돼서 들을 게 있는데 네. 보통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중국에서 잘 나간다고 우리나라로 들여와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표는 우리 국내 지표야 된다. 그럼 우리 국내 지표 제일 큰 데는 한국의 구글이 당연히 네이버니까 네이버 데이터를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키워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설명할 때 셀러마스터가 제일 이제 담백해요. 저는 이제 셀러마스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가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검색되느냐를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동시행을 검색하는 사람은 19,000명이에요. 시스템행을 검색하는 사람은 63,000명, 스탠드는 65,000명. 자, 그럼 이제 조회수만 보면은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하면은 스탠드 옷걸인 거죠. 그죠? 네. 왜냐면 제일 크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침실 가고 이렇게 조회할 거예요. 그리고 이 키워드들 한번 내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쭉 엑셀에다가. 이거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솔루션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제가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냅다 솔루션 쓰면 도움 안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검색을 해보는 것까지 했었어요.